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이고, 날도 많이 춥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귀찮아서 좀 쉬었죠. 뭐,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죠. 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제목에서도 했지만, 이태원 유족, 어, 야, 이, 이게 경상도 말인가? 그건 아니지. 뽀록이 나죠, 뽀록이. 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진상조사를 원하고, 진정한 어떤 뭔가를 진짜 원하는 게 맞다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임제하고 유미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일단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 두 명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뜬금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또 이상민이 해임하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제가 열받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아니 뭐 얘들이야 그래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체팔이로 먹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소위 보수 패널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 지금 이제 신현영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유족이라고 나오는 것들 걔들 자식들이 살 수도 있었는데 인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사고를 친 인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위 씨발 보수라고 저 뭐야 자칭 타칭 보수라고 하면서 저기 나와서 저기 시부는 것들이라면 근데 이런 말은 또 절대 안 해요. 지 개인은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다 얘기를 해. 근데 실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방송에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지 개인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방송할 얘기를 할 거면 거기서만 얘기를 할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뭐 소위 그래 자기 편들만 모아놓고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건 그냥 딸딸이 치는 거 아니야, 딸딸이 치는 거. 아니, 그래, 나가서, 씨발, 저, 소위 저, 빨갱이 패널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선의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거기에 무슨 선의가 있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의 연속인데, 갑질이 선의냐고. 이렇게 막 몰아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유족들의 자식 중에 누군가는 살았을 수도 있지 않냐고. 이 짓을 안 했으면.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한번 좀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보수의 한계 내지는 그것도 뭐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십선비기지로 십선비기지.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굳이 십선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십선비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안 한다? 못 한다? 그게 소위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년 3월에 전당대회하고 대표를 뽑는데 이제 룰을 개정을 했죠. 그래 뭐 당원 투표 100% 한다고 하니까 뭐 소위 저 빨갱이들하고 또 국힘당 내에 반윤 쓰레기들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보수 패널로 나오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뭐 물론 말은 뭐 민심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민심을 뭐 등지고 또 그런 개소리를 씹으리면 이런 걸 딱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민심이냐고. 이런 어떤 이제 수치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니 이게 민심이냐고, 이거는 민주당심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등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민심이냐고 이렇게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는 또 절대 안 해요. 그냥 이런 머저리 새끼들을 데리고 참. 그래 제가 소위 보수라는 것들도 제가 지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죄다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잖아. 뭔가 이런 걸로 만약에 뭐 논쟁을 하면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자꾸 민심이라고 하지 말라고, 여론조사 봤냐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유승민을 지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심이냐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가 그래 만약에 이래 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다음에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왔다 치자. 그럼 뭐 이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70%가 이 유승민을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유승민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냐고. 이런 명백한 그냥 사실관계만 몇 마디 던져줘도 그 이후로는 찍소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은 안 해. 그냥 뭐 기껏이 얘기를 들은 게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와닿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수치를 들고 나가가지고 흔들면서 얘기하면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민심이냐고. 지금 민주당 대표 뽑는 거냐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어마무시하게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찍소리 안 할 거냐. 또 하면 또 해야지. 야, 씨발, 족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뭐, 더 이상 찍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소위 보수층에서도 유승민을 지금 21%를, 그러니까 이거 5명 중에 1명이 유승민을 지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한 5%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면 그나마 이해를 해주겠는데, 21%가 나와요, 유승민이가.
그, 어, 참 정말 소위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들의 정신세계도 참으로 독특하죠. 도대체 유승민이를 지지하는 이 5명 중에 1명은 어떤 인간일까요? 참. 그래 이제 이 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이제 70%가 유승민을 지지하는데 소위 자기가 소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61%가 유승민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위 진보층에서의 9.4%만 신윤 단일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는 아니겠죠. 소위 말하는 중도겠죠, 중도. 중도. 그러니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그 십선비들은 그러니까 십선비 기질이 몸에 박혀 있다 보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 험한 말을 하면 안 돼. 뭐 라는 그런 식의 근본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본만. 그걸 이제 우리는 십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노스페이스 패딩. 이게 뭐 아마 그래 한 7, 80만 원 하는 건데 이걸 뭐 20만 원대로 판매했다던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밀치고 욕하고 아수라장이 됐다. 보시면 일부 고객은 밀어 들어가 등을 외치며 일시적으로 몰린 인파를 매장 안쪽으로 밀어 진입하려는 위험천만한 모습까지 보였다.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것만 봐도 지금 소위 유족이라는 것들이 저 씨부리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그냥 정치 공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정신이 다 멀쩡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그날 이태원에서 저 뭐야 그 골목에는 술도 한 잔 됐거나 술이 한 잔 됐거나 뭐 막말로 그 마약을 한 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자기가 원했건 뭐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그 쉽게 말해서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여기 지금 패딩 사러 가는 사람들만큼 맨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 상황에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백화점에 그 노스페이스 패딩 하나 사러 갈 때 이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그 이상민이 말이 맞는 거예요. 경찰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잖아. 여기서도. 이게 소위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수준. 쪽팔리지, 쪽팔리. 그 뭐 일주일 내도록 이제 신현영이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루에 뭐라고 합니까? 일일 일 뭐라고 해야지? 어, 일의혹?
1일 1 의혹? 의혹이 아니고 뭐 확인된 그러니까 1일 1 부적절한 처신 확인 뭐 이렇게 부적절 처신. 아니 진짜 뭐 이런 진짜 이런 년을 두고 개시장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씨발년. 도대체 이런 년한테 무슨 선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래 저기 뭐 사는 데가 보니까 염리동이던데 제가 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리동에 한 2년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보니까 제가 살았던 데서 조금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서울여고 정문 딱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다 재개발돼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2005년, 6년, 7년 그때만 해도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오래된 그냥 일반 주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 그리고 대흥역에서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는 조금 넓은 길이었는데 거기에 아마 지금도 있겠죠. 무슨 냉면집인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냉면집. 그 냉면집 조금 위쪽에 골목길에 제가 있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 보니까 그래 어차피 보니까 전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재개발돼가지고. 거기서 뭐 아마 이 아파트인데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이게 호재입니까? 호재. 이걸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선의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만약에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아니 여기에서 어떤 선의가 느껴지냐고. 지금 드러난 이 행적들이 보면 갑질로 시작해서 갑질로 끝났는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선의라는 게 갑질이냐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일부는 보면은 저도 뭐 선의는 인정을 하겠지만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소위 보수라고 나와가지고 논평을 하면서 첫 씨부리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선의가 느껴집니까? 가열차게 공격을 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거기서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소리쳐 씹으리는 것들, 년놈들 다. 뭐 장윤민이, 장현준이, 뭐 전수미, 무슨 복기왕이, 서용주, 뭐 또 누구 있습니까? 한민수, 뭐 김관옥이, 뭐 최진봉이 이런 새끼들 나와서 선의가 어떻고 이런 개소리쳐 씹으리면 야, 이 씨발 새끼야. 니는 도대체 대가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기에 여기서 어떤 선의가 느껴지냐고. 어? 갑질하는 게 선의로 느껴지냐고. 씨발라마. 하면서 계속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은 유튜브 방송에서만 해요. 그럴 거면 씨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지 말든가. 아니 터무니없이 뭐 공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 지금. 아니 확인이 다 된 거잖아 이거는. 갑질한 거. 처음부터 갑질한 거. 아예 씨발 중앙재난의료원인가 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명지대 병원 그쪽 전화번호 달라고 해가지고 재난지원센터하고 얘기 다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확인된 거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됐는데 이걸 그냥 선의가 있었던 거는 나도 인정을 해주겠고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래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이때까지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리고 저거들끼리 있는 데서는 또 욕 존나게 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욕을 할 게 아니고 그 종편이든 어디든 나가서 거기서 저 소위 저 빨갱이 패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해. 그게 십선이지. 그리고 보세요. 그 KBS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경증 비응급 환자 이송 등을 막 했는데 이거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이걸 또 바꿔줬어. 그래 중요한 거는 팀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건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개씨발년이 맞아요. 이런 일은 진짜 찢어 죽여야 돼. 찢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유가족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래? 2년 때문에 지 새끼가 살 수 있었는데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 정편에 나가가지고 그 개소리쳐 씹으리면 이게 뭐 그러니까 막 저기 소위 빨갱이 쪽에서 나온 것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뭐야 책임 소재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쳐 씹으지 말고 씹으려나 사고는 어차피 났던 거고 그럼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을 2년 때문에 이 신현영이 2년 때문에 서너 명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2년 때문에 지금 그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었을 거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공격하면 질 짜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나마 지금 제일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장해찬이가 좀 마음에 들고 바른수위가 제일 그나마 좀 마음에 들게 하고요. 나머지는 그 서정욱이 좀 바른수위가 조금 마음에 들고 그 외에는 진짜 그냥 십선비. 그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게 그 보니까 최빈목이 그 새끼들만. 딱 그 조선일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만 딱 조선일보가 취하는 딱 그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고 있더만 그 최빈목이 그 쓰레기 새끼는. 아유 참. 그런 새끼한테 몰려가가지고 뭐 아유 최고의 평론이고 뭐 아유 미친 새끼들. 그게 씨발 그래 소위 보수니들의 꼬라지야 꼬라지. 한심한 씨발 아유 이. 그리고 제 예측대로 딱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제가 소환을 한번 할 거다고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맞춰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뭐 이 이재명 이 새끼는 미쳐가지고 막나라에 칼춤 좌시 않을 것. 그리고 뭐 소환에 응할지 묻지 말고 대통령 가족 소환에 물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끊임없이 소위 그 빨갱이 패널로 나온 것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김건희, 뭐 도이치모터스 이 계속 쳐씹으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그래 지가 보수 패널이면
도대체 이런 개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냐고. 아니, 저런 사람들을 패널로 앉혀놓고 지금 무슨 토론을 하냐고. 막 쏘아붙여야 될 거 아니야.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민들은 그 깊은 내용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왜냐면 뭐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뉴스만 보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하다가 뭐 뜨문뜨문 뉴스를 듣기 때문에 전후사정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뜯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끊임없이 쳐씹으는데도 여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뭐라고 하죠?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 대응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씹으면 씨발 개소리 좀 쳐씹으지 말라고 좀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제가 이전부터 말했던 게 뭡니까? 이 당도 그렇고 이 패널로 나온 새끼들도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정진석이가 이제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 패널 문제를 다 한번 얘기했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도 그렇고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끊임없이 물어 뜯어줘야 된다고. 물어 뜯으면 그게 또 뉴스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토끼 형 일하기가 어깨가 최소 수십 배는 가벼워진다고. 근데 매 앉아가지고 십선비짓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지금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호가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 새끼들은 없는 사실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저렇게 지랄을 하는데, 아니 뭐 없는 사실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가지고 좀 제대로만 공격을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뭡니까 대장동에서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요걸로 터내 가지고 뭐 한다고.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을 조사하다가 만약에 그래 저것들 말대로 안 나와 가지고 이걸 새로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대장동이 막혀 가지고 뭐 좀 지지부진하니까 갑자기 꺼내들은 카드. 그러니까 새롭게 만약에 이제 덜추어진 어떤 문제라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계속 이전부터 계속 수사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끼들은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잖아요. 이런 너무도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고. 왜 못할까? 그건 십선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선비. 그리고 이거 딱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표현 그대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만은 막 이런 지랄해서 하면 뭡니까? 이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막 하겠어요? 이 겁먹은 개가
짖는 거 아닙니까? 걔가 왜 짖느냐? 겁먹었기 때문에 짖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 길 가는데 뭐, 그렇다고 걔가 짖는다고, 뭐, 일일이 개 붙들고 뭐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싸움이 아주 쉬워지는데, 아휴, 참말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뭐 유동규가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윤건영이를 소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또 뭡니까?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윤건영이는 일단 이재명을 만난 거는 인정을 했고,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일단 둘이 만난 거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개소리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아주 상식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유동규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재명이가 뭐 캠프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전혀 뭐 측근도 아니고 막, 쉽게 말해서 그냥 뭡니까, 밑에서 잠깐 일했던 뭐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동규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라면 유동규가 이재명하고 윤건영이가 지난해 1월 달에 경기도청에서 만난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도 지금 상식이잖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윤건영이 만나는 거는 상당한 보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아니, 윤건영이는 흔히 말해서 뭐 친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친문하고 친명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안 좋았죠. 지금이야 뭐 오울동주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유동규 같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족밥이잖아요. 이재명의 말을 빌리면 족밥이었잖아. 이 정도의 일을 유동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반박을 하면 돼요. 저쪽에서 유동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지랄을 하면, 그러면 이 윤건영하고 이재명의 만남은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었을 텐데, 이걸 족밥인 유동규가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씹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좀 이 논쟁이 이어져 가야 사람들이 쉽게 딱 머릿속에 박힌다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개소리쳐 씹을게 놔두면 사람들이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못 한다니까.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진짜 유동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런데 그래, 과연 그러면 유동규가 둘이 만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윤건영이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문재인의 복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어차피 문재인 쪽에서는 이낙연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윤건영이가 이재명을 만났다고? 그럼 보세요.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이 만난 사실을. 이 만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이 정도로 그 중대한 사안을 유동규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딱 듣고 아 맞다 그래 그렇지. 지금 거의 2년 동안 지금 비밀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족밥인 유동규가 저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유동규 말이 맞구나. 이게 씨발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싸움 아닙니까? 빨갱이들 상대로 참.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뭐 이런 빨갱이를 욕하다 보면 그 빨갱이만 욕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더 짜증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빨갱이 새끼들은 원래 이런 그 종자가 이런 새끼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잖아. 원래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빨갱이들 종자니까.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거기에 좀 맞게 대응을 해 나가고 해야 이 싸움이 되는데 아유 참말로 깝깝했어. 이런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거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계속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전파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이제 뭐 삼위심사위원회가 열렸죠. 어 그래서 일단 뭐 나오는 얘기는 이제 MB는 확정. 그리고 뭐 김경수도 그래 뭐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그냥 에이씨 뺐으면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왜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근데 이제 뭐 이 톡정 입장에서도 그래 그렇거나 말거나 씨발라마 그건 내 권한인데 씨발놈이 하면서 그냥 에라이 새끼야 막 그냥 그래 이제 그 사면 해놔놓고 뭐 그 나오기 싫어 씨발라마 그 사면 시켰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강제로 그냥 끄집어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근데 어차피 뭐 좋다고 또 기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꾸 이걸로 또 뭐 비교하면서 뭐 17년 남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이 새끼 저도 존나게 안 좋아합니다. 박근혜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이것도 완전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뭐 뇌물 받아 처먹고 이제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뭐 저 다스가 누구 거냐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과연 죄질이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이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거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로 다 사형당했잖아. 대통령은 쫓겨나고. 거기에 비춰보면 김경수의 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죄기 때문에 MB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빨갱이들 나와가지고 뭐 MB가 17년 남았고 이거는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개소리 씹으는데 이런 것도 공격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건 일단 댓글 조작하는 거는 정확하게 다 이제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던 겁니다. 단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뭡니까 댓글 조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법적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 보니까 무슨 뭡니까 그 온라인 뭔가 뭐 그런 어떤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2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아니 막말로 씨발 뇌물 받아 처먹고 하는 이런 거야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뭐야 저기 뭐 저 민주당에 지금 이름 나오는 것만 해도 뭐 한둘입니까? 근데 설마 김경수 막판에 뺄란가?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진석이가 좀 마음에 드는 이제 소리를 했죠. 그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소위 보수라고 내보내는 것들 제가 딱 찍어줄까요? 정상철입니까? 장성철입니까? 장성철이죠. 장성철이, 이현주, 김건식이, 뭐 천하람이, 또 누구야? 허은아, 김재섭이 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간첩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얘 둘이는 그러니까 딱 얘들 둘이가 MBC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MBC YTN에서 제일 좋아하잖아. 왜 좋아할까요? 자기들 입맛에 딱 맞거든. 그리고 이현주 이 쌍년도 그때 언제입니까 경선 끝나고였나? 작년에 그 누굽니까 그 쓰레기 새끼 정광용인가? 그 무슨 박사모 회장했다고 하는 놈. 이 새끼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토끼형을 갖다가 막 욕하고 막 했었거든요. 이런 년을 보수 패널이라고 피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씨부리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인석이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 이런 쓰레기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들만큼은 솎아내야 돼요. 그래, 그리고 그래 참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그 여자 의원 중에서는 그나마 그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논리적으로 한 애가 아마 김연아 걔가 좀 나아 보이던데 그 나머지 뭐 누굽니까 그 무슨 아니 나머지는 그러니까 막 이 말도 좀 이 팍팍 와닿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하여튼 여자 의원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김연아 걔가 좀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더라고요. 이년은 완전히 이거 안 되고 여기 지금 제가 적은 이름은 이것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민주당 쪽에 가깝지. 이 얘기를 한 거죠. 정진석이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것도 보면 그 뭐 매서는 얘기 뭐 극우니 어쩌니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왜 빨갱이란 말은 안 쓰는 겁니까? 극우라는 말을 쓰면은 빨갱이란 말도 써야 되잖아. 종북, 빨갱이. 극우라는 말을 쓸 거면은 빨갱이란 말도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누굽니까? 그 남영이 뭐 이경하는 이런 개쌍년들 이런 김건희한테 거의 2년 전년 했던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지금 팬들이답시고 저기 앉혀놓고 이 토론을 진행하는데 그 정진석이가 지금 하는 말이 딱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 이거 아닙니까? 그 패널로 나간 것들이 뭐 극우가 어떻고 얘기를 쳐 씹으리면 한마디 해줘야 된다니까. 아니 도대체 극우가 뭐냐고. 그러면 극우라는 말은 쓰면서 왜 빨갱이 주사파란 말을 저기 왜 안 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그게 십선비 아니에요, 십선비. 아니 그거를 토끼 형도 그렇고 그 몇 번에 걸쳐서 자리를 깔아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절대 안 해. 그 제가 그렇게 계속 욕하는 거예요. 십선비라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그 점검회의 때 저도 몰랐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 그냥 딱 그 한글레 그러니까 왜 개마이 한글레가 됐는지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찌 보면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조중동이 왜 독극물이냐.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질을 하진 않아요. 사실을 보도하고 사실 보도를 하면서 중간에 살짝 비트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칼을 갖다가 푹 쑤실 때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푹 쑤셨다가 빼면 되는데 푹 쑤셔가지고 싹 비트는 거죠. 그요 오마이 개마이 한글레 같은 것들은 쑤시는 것도 제대로 못 쑤시고 아무렇게나 막 쑤시는 것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 손에 상처나고 막 하는 그런 놈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개마이 한글레 뭐 경향 그래도 경향은 그래도 좀 역사가 조금 더 되니까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든요. 특히 요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에요, 조작. 계속 막 그 능숙하지도 않으면서 막 씨발 칼 쥐었다고 막 쑤시는 거 아무 데나 막 쑤시다가 씨발 지 손 비고 막 딱 그런 새끼들이고요. 조중동은 아주 저기 전문적인 칼집이 쑤셔가지고 싹 비틀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이 새끼들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그런데 씨발 보면 그 유튜브 무슨 뉴스나 이거 하는 거 저 채팅 올라가는 거 보면 와 TV조선 최고 채널A 최고 아유 참 씨발 한심했어요. 그냥 지금 한동훈이가 강력하게 막 뭐 김의겸이부터 해서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하니까 일단 겁먹었잖아요. 바로 대목 그 떨린다 반복했다는 그 대목 씌우고 사과를 했죠. 근데 이거 저기 유튜브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뭐 이 적어도 35%는 이거 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수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MBC나 YTN에서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하면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득탐사 같은 데서 김호준이나 득탐사 같은 데서 또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의혹이라고 씌고 제기를 하면 또 이거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에다 뭐다 하면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또 오마이나 한글레 같은 이런 개마이나 한글레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또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서 보도를 하면 또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구조가 너무 똑같잖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만큼 지금 뭐 언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 우리 토끼 형이 힘든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뚫고 집권을 했고 또 집권한 이후에도 이런 어마무시한 이 힘의 그 불균형을 깨트려 가면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갤럽도 지금 거의 39.4% 나왔죠. 그리고 노조의 부패도 체결해야 된다. 3대 부패 중에 하나가 노조 부패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이제 대부분에서 40%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진입이 되는 좀 이제 그 정도 시점이 됐다 보니까 특히 조선이 눈치는 빠르죠. 뭐 물론 이제 동아도 마찬가지죠. 보도를 하는 걸 보면 노조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기들도 토끼 형 한번 죽여볼 거라고 길들여 볼 거라고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기도 일단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일단은 다음을 뭐 기약하기로 하고 일단은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겠다. 뭐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2030의 지지율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안
그 뭐 예산 합의 수용하지만 아쉽다. 그야의 실력 행사를 비판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이 국힘을 욕한 거 아닙니까 이게. 특히 주호영이 그 얘기는 합의를 왜 주는 씨발로만 이 얘기잖아요. 그래 뭐 자기들은 뭐 양보를 받아내고 뭐 이렇게 그래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의도식 뭐 소위 여의도식 정치 아닙니까 이게. 여의도식 정치. 그게 좋은 게 좋다고 저거들끼리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 주요 그 뭡니까 그 검수완박 때 권성동이도 그랬고 주호영이도 저번에 그 뭡니까 무슨 국조 합의해 준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거 저기 예산안 합의해 준 것도 그렇고 아 참 진짜 이러니 토끼 형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니 토끼 형이 원칙 지키라고 했잖아요. 원칙 지키라고. 원칙이 뭡니까? 타협해주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아 참. 그러니까 진짜 이 국힘도 다 저기 쓸어내야 돼. 쓸어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어 내년 총선을 일단 내후년 이 지난번에 제가 그냥 한 160석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좀 얘기는 좀 잘못된 거고요. 한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그냥 정확하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방향은 내년 1년 내도록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이 비리 이걸로 수사 계속하면서 뭐 부정선거도 그렇고 다 이제 꺼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노동개혁부터 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성과도 나고 하면 예상외로 좀 승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300석 기준으로 봤을 때 200석을 넣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불가능이고요. 불가능. 왜냐하면 절대 안 변하는 최소 3분의 1은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다가 뭐 소위 말하는 정의당이다 뭐다 이게 좀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상황대로 되면 제가 보니까 그래 뭐 한 170에서 180 정도 뭐 만약에 이제 뭐 개혁도 성과가 나오고 만약에 문재인도 치고 이재명도 치고 그 소위 이제 빨갱이 새끼들 갖다가 발본색원을 하면 뭐 한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169석 아닙니까?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되면 어차피 이제 요 토끼형도 계속 말하듯이 종북 주사파는 어차피 제거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온건한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헌이든 뭐든. 말 안 들으면 뒤질 건데. 참. 그리고 윤 지지율 40%대 안착 모드 3대 개혁과제 추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보시면 39.4%.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갤럽에서 39.4%. 나머지는 지금 거의 41%에서 40한5%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전 정부처럼 무슨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억지로 떠받친 지지율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불리한 여건에서 지금 오로지 지금 토끼형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기, 한동훈 개인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안 빠질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45% 이것만 꾸준하게 유지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 소위 말하는 이념 구도상 정말 최대로 최대치는 55%, 정말 최대치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최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진짜 없을 겁니다. 40% 들어간 이후로는 4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 토끼형 지지율 40% 회복.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쭉쭉쭉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50% 초반까지는 아마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당연히 40%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등락은 있을 겁니다. 등락은. 근데 이제 어쨌든 쭉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속도면,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끝나고 하면 어, 한 40% 후반이나
50%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특파기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금 아무도 지금 눈치를 못 채. 이게 지금 토끼 형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런 걸 딱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아직도 저 빨갱이 새끼들은 뭐 탄핵 얘기하죠. 뭐 며칠 전에 저기 어디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더라? 내년 봄에 벚꽃 피기 전에 무슨 또 뭐 200만 명이 모일 거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를 또 씹으렸더라고요. 아, 참. 뭐 한 2만 명은 모일 거예요. 고직 멤버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놈들. 이제 이 빨갱이 패널로 나온 것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말을 할지를 그것도 궁금하게 해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율 가지고 뭐 지지율이 뭐 바닥이다 막 하면서 막 지랄했잖아요. 근데 40%가 일단 넘어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곡선을 타면서 한 40% 후반대가 한 봄쯤 돼서 만약에 후반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 후반에서 50% 정도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려고? 아니 자기들도 지금 당장 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소환하고 막 또 나 좀 시간 더 있다가 뭐 문재인도 만약에 뭐 당장 소환은 안 하더라도 뭐 관련해서 또 막 이제 또 이 뉴스나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 민생은 안 돌보고 막 뭐 민생을 파탄내고 막 계속 그 얘기 씹으잖아. 근데 계속 지지율은 오르고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40%인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45% 되고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문재인이가 끝까지 40% 초반대였잖아요. 이 40% 초반은 돈을 풀어가지고 돈으로 떠받친 지지율 아닙니까? 돈으로 떠받친 지지율. 돈으로 떠받친 지지율 40%하고 정말 그 어떤 도움이 뭡니까? 온갖 해방군들밖에 없는데 그걸 다 뚫고 오로지 실력으로 개인기로 만들어낸 뭐 45%뭐 S 50% 이거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갤럽이 이제 한 40, 한 5% 정도가 나오는 특히 이 정도 시점에서 과연 이 빨갱이 패널들이 무슨 소리를 씹으릴까? 갤럽에서 이 정도 나오면 다른 데서는 지금 한 50% 정도 나올 거거든요. 갤럽에서 한 43, 44, 45 이 정도 나오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0% 후반대 아니면 50%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 시점에 갔을 때 과연 이때도 뭐 민생이 어떻고 뭐 그 개소리쳐 씹으려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밌단 말이죠. 편안한 휴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